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진봉의 보이는 라디오 최보라 월요일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은 늘 저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죠. 여전사에서 뭐라고 얘기하지? 여전사에서 여전사로 여전히 여전사 변함없는 여전사 성동구를 책임지고 계시는 민주당 최고위원 전현희 의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여전사에서 그냥 여전사로 그냥 주춤주춤 하셨는데 안 돼, 여전사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여전사 플러스 정책 네. 전문가. 정책 전문가. 아, 네, 그렇습니다. 이제 민생 네.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는 유능한 정당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정책 전문가 역할을 열심히 여전사 하고 플러스 있는 정책 전문가. 민생 전문가. 전현희 의원님이십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예, 설 명절 때 전현희 의원님만 뵙고 있었습니다. 저도 뭐 계속 TV나 유튜브를 우리 교수님 쫓아다니면서 열심히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지난번에 그 설 연휴 동안 이재명 대표께서 네.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하러 가실 때도 제가 여기서 방송하고 있었거든요. 아시죠? 네, 그때 근데 네. 저랑 인터뷰하신 분은 박영식 앵커가 박영식, 하시는 건데 박영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교수님 네. 어디 가셨지? 그랬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다른 방송 얘기했는데 있는데 시간이 길어져가지고 네. 그래서 결국 이제 제가 끝까지 못 읽고 박영식 혼자 남아 있어요. 원래 네. 세 명이서 했거든요. 네. 저랑 신인규, 박영식 셋이 하다가 네. 제가 먼저 가고 10분 있다가 신인규가 빠져나가고 박영식이 혼자서 하고 있었습니다. 네, 아유 연휴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예 무슨 말씀? 근데 저 이제 사진 나오는데 네. 그날 이제 물론 박영식 앵커하고 인터뷰를 쭉 하셨지만 기본적으로 또 우리도 이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시니까 어떤 얘기들이 왜 일단 시간이 좀 길어졌는지도 궁금해요. 원래는 지난번에는 40분 정도 만나셨는데 네. 이번에는 뭐 왜 또 길어졌습니까? 시간이 조금 더? 일단 두 분께서 너무 분위기가 좋으셔가지고요. 그런 거 있잖아요. 시간 가는 줄 모른다. 아, 맞아요. 시간 가는 줄 모른다. 우리 교수님과 저하고 네, 방송하면 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게 맞습니다. 벌써 한 시간이야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벌써 이렇게 됐나? 맞습니다.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굉장히 화기애애하게 예. 여러 가지 시국 관련돼서 이 또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누는 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계속 이어져서 사실은 그랬군요. 거의 강제로 해산을 했습니다. 근데 선물을 지금 주고받는데 차담회 하시는데 선물은 뭔지는 확인이 안 됐습니까 그날? 풀었습니까 안 풀었습니까? 아니요, 풀지는 않았고요. 그냥 작은 선물을 작은 준비한 선물을.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로 이제 차담회 하시고 네. 그런 얘기를 나눴는데 대화가 너무 잘 돼서 길게 시간이 좀 네. 이루어졌다. 주로 어떤 얘기들을 나누셨어요? 의원님? 일단 제일 먼저 시작된 주제는 예. 계엄 관련해서 비상계엄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즉각적으로 국회에 와서 그 예. 계엄 해제 요구권을 행사를 하고 계엄을 무력화시킨 것, 그 정말 민주당은 너무 잘했다, 자랑스럽다 이런 말씀으로 칭찬으로 이제 그 대화가 시작됐고요. 예. 그 전에 그 참석자들 아까 그 예. 사진 찍은 거 있잖아요. 예. 그때 이제 김정숙 여사님께서 예. 민주당 화이팅 이렇게 아, 하면서 그렇게 외치셨군요. 보통 이제 사진 찍을 때 화이팅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게 외치셨어요. 그리고는 여사님이, 또 이재명 화이팅 이까지 두 가지로. 김정숙 여사님이 외치고 네. 그리고 이제 저기서 정리를 해서 안에 들어가서 아까 그 서재에서 네. 이제 대화를 나눴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민주당 칭찬과 이재명 대표에 대한 득담 이런 걸로 진행이 되었다. 이렇게. 또 이재명 대표는 혹시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님께 무슨 뭐 말씀을 하시거나 이러진 않으셨어요? 일단 예. 맨 처음에 이재명 대표께서는 지난번에 그 새해 때 예.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예, 못했죠. 예, 그때 아마 찾아뵈려고 했던 때 그때 예. 항공 네. 사고가 예, 아마 맞아요. 예, 일어났던 제주항공 사고. 네네. 예. 그래서 그 이제 찾아뵙지를 못했는데 예. 내란이었나요? 내란 그때? 아, 12.3. 네, 비상계엄 예. 그 사태였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예. 찾아뵙지 못해서 죄송하다. 그리고 이번에 그래서 찾아뵙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당연히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예. 당연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공적인 일을 우선하셔야 되는 게 맞고 예. 찾아와 주셔서 감사하다. 감사하다. 이런 이제 덕담을 나누면서 얘기가 시작됐는데 대부분의 주제나 아젠다는 예. 문재인 대통령께서 많이 좀 제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계엄 문제에 대한 민주당의 대처에 대한 예. 그 칭찬. 칭찬.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거기에 이제 화답으로 민주당이 잘한 것보다 우리 국민들 정말 위대하지 않나요? 우리 국민들께서 위대한 그런 시민 의식으로 예. 이번 계엄 해제와 또 이런 내란 사태를 극복을 하신 거다. 예. 이런 말씀으로 이제 이어졌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지금 경제가 어려운 문제 예. 그리고 또 국힘이 좀 극우화되는 것에 맞아요. 대한 걱정 그리고 또 앞으로 그 대선에서 민주당이 반드시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승리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그러기 위해서는 부울경이 굉장히 중요하다. 맞아요. 그 그래서 얘기 부울경에 하셨더라고요. 대한 정책이라든지 지원 방안 이런 것도 좀 많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께서 공감을 하면서 네. 특히 부산의 경우에는 그 북극 항로 네. 개척의 중심이 되었으면 좋겠다. 네. 앞으로 뭐 러시아라든지 이런 네. 데서도 지금 미국도 그린란드를 지금 맞아요. 탐내고 있는 네, 그런 그러고 게 있죠. 북극 항로와 연관이 있는데 그런 거에 부산이 중심이 돼서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네. 구상을 말씀하셨고 아. 또 부울경이나 네. 이제 호남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남부 지역에 대한 특별한 이런 구상 이런 거를 준비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취지의 또 그 우리 민주당의 취약 네. 지역이기도 한 그리고 또 전략 지역인 네. 부울경 예. 지역에 대한 이런 이제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도 했고 그러셨구나. 문재인 대통령께서 거기에 대해서 너무 잘 하고 계신다. 그래서 앞으로 예. 좀 더 민주당이 예. 이번에 부울경을 중심으로 거기서 승리를 해서 예. 반드시 대선 승리하는 발판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 있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직전에 예. 우리 이른바 비문 인사들의 이제 당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좀 맞아요. 비판의 이런 그런 얘기가 게 있었잖아요. 있었죠. 예. 그게 근데 그 직접적으로 화제에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뭐 누가 어떻게 했고 누가 어떤 발언했고 예. 여기에 대해서 그런 건 없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민주당이 좀 더 포용과 통합을 해야 하지 않겠냐. 왜냐하면 이미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제가 느끼기에는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대선 승리를 하는 것을 거의 기정사실화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당내에서도 좀 포용과 통합이 있었으면 좋겠고 집권을 한 이후에는 우리를 지지하지 않은 그런 세력에 대해서도 그런 포용이나 통합이 있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우리 대한민국 너무나 지금 분열되어 있고 이 갈라져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제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하셨고 구체적인 인물에 대해서는 언론에서 이제 보도를 했는데 실제로 그 분들의 발언에 대한 얘기는 아니었고요.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게 우리 민주당이 그 이제 승리를 해야 한다는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승리를 해야 한다는 그런 발언의 그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가 지난 대선에서 승리를 할 때에 부산의 경우에는 김영춘 전 의원 그리고 경남은 김경수 전 지사 그리고 TK에는 김부겸 전 총리 이 세 분이 각각 역할이 있었다. 그래서 앞으로도 부울경이나 이런 이제 TK 뭐 지역에 있어서는 그런 또 중심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의 역할이 있으면 좋지 않겠냐. 꼭 그분들을 쓰라 뭐 이런 것보다 과거에 이제 그런 역할들을 한 전례가 있으니까 그런 걸 참고해서 또 그 지역에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좋겠다. 제가 듣기에는 그런 이제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교 관련해서도 트럼프 2기 정부와 관련해서 좀 더 긴밀한 관계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 있으면서
트럼프 1기 정부 때 문재인 정부가 그때 이제 많은 그 북한 예. 관련해 가지고 교류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의 트럼프 1기 정부의 대북 관계에서 그 함께했던 예. 그 인맥들이 현재 2기 정부에도 그대로 많이 포진한 걸로 알고 있다. 그래서 그때 그 트럼프 정부 인사들이 예. 이 한국, 대한민국과 북한에 대한 여러 가지 이해도가 높기 때문에 그런 인사들도 좀 더 우리 다음 정부가 적극 활용하는 게 필요하겠다. 그리고 지금도 그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는 그런 또 기존의 인맥들을 잘 활용해서 예. 트럼프 2기 정부와 좀 더 긴밀히 협조하고 소통을 하면 좋겠다. 예. 이런 이제 취지 취지에. 말씀이 있었습니다. 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대선을 이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으니까요. 네. 그렇게 가는 것을 문재인 전 대통령도 생각하고 그게 전제하에, 힘을 실어 주셨던 힘을 실어준 거죠. 모습이었다. 네, 네. 그러니까 소위 이제 보수 언론에서 얘기한 것처럼 갈라치하고 이런 거는 사실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죠. 지금 사실은 네. 이 그날 있었던 실제의 토론 간담회 내용이 네. 왜곡되게 외부에 전달되지 않기 위해서 예. 조승래 대변인이 맞아요. 네. 그걸 이제 창구를 단일화해서 외부에 알리기로 예. 했었는데 사실 그 내용 그대로 이렇게 그게 이제 사실 가장 핵심 요약 정리고 사실관계에 가장 부합하는 예, 그런 예. 정리였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걸 보도를 하기보다는 그냥 언론들이 어떻게 보면 자기들 입맛에 맞게 사실상 오보에 가까운 그런 내용을 많이 쏟아냈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오늘 설명을 길게 길게 설명을 하셨군요. 드렸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결국 이제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가라. 이게 네. 이제 기본적인 취지의 말씀이었다. 맞습니다. 예, 이재명 예. 대표 중심으로 예. 또 앞으로도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서 예. 집권을 한다는 것은 거의 기정사실화하는 네. 전제 하에서 이렇게 다른 세력들도 좀 포용하고 통합하는 모습으로 갔으면 좋겠다. 예. 전체적인 취지는 취지는 이거였습니다. 그렇다. 예. 네. 그래서 그냥 차담회만 하셨으니까 식사는 못 하죠. 저희들이 네. 도착을 한 게 2시 맞아요. 정도 2시였어요. 됐어요. 이미 네. 점심 식사를 시간을 하고. 넘겼기 맞아. 때문에 시간이 식사 그러셨군요. 떡국은 못 먹고요. 그냥 간단하게 다가와 또 네. 차를 나눈 그러니까.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뭐 이재명 대표가 이제 쭉 그 화면에 몇 번 나온 걸 보면 문재인 전 대통령 깍듯하게 예우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어요. 네. 그러니까 어르신을 잘 이렇게 모시는 모습 이런 모습들이 이재명 대표가 경청하는 모습도 지금 뭐 반대편에 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면서 네. 하고 인사할 때도 보면 서리를 많이 숙여서 이렇게 인사를 하시고 이러더라고요. 네, 뭐 굉장히 예우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고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상 전체적인 대화의 주제는 예.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주도를 네, 하셨고요. 주도를 하셨고. 이재명 대표께서는 대부분 공감하고 네, 네. 또 거기에 잘 또 듣는 예, 그런 모습. 듣고 또 실천에 옮기겠다 뭐 이런 취지의 말씀이 있어서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저는 이제 이재명 대표 몇 번 뵐 때마다 느끼는 거는 경청을 잘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하고는 너무 비교가 되잖아요. 윤석열은 본인 얘기하는 50분 1시간이면 50분 얘기한다잖아요. 근데 이재명 대표는 말을 많이 하지 않고 쭉 듣고 마지막에 얘기를 해요. 대부분. 네. 회의 때도 그렇게 하시죠. 대부분. 다. 맞습니다. 네. 최고위 회의가 네. 보통 공개 회의가 이제 한 30분 정도 있지만 예. 비공개 회의는 엄청 길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네. 수시로 열립니다. 맞습니다. 거기서 이재명 대표께서 회의를 소집하는 이유는 예. 듣기 듣기 위해서요. 위해서. 이 맞아요. 현안에 대해서 최고위원들과 또 민주당의 음. 당직자 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예. 그걸 들어서 참고를 해서 결정을 하세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뭐 여러 차례 목격을 했는데 이재명 대표께서도 당연히 생각이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안에 대해서 얘기 안 해요. 근데 먼저. 아니 먼저 얘기를 하시는 경우도 그거 있어요. 있어요? 네. 먼저 얘기를 딱 하면 네. 그게 일사불란하게 당이 따르지 않고요. 거기에 유계지 대해서 분분하군요. 막. 이의를 제기를 합니다. 누굽니까? 여러 분 얘기하지 계십니다. 마세요. 번갈아가면서 그거는 이런 점이 있는데요. 네. 이거는 아닌데요. 이거는 이렇게 하시면 좋겠는데요. 이런 얘기를 하면 그거를 뿌리치지 않고 다 듣습니다. 듣죠. 다 듣고는 결론은
대표께서 자신이 처음에 얘기했던 것은 접고 그걸 거기서 받아들이는군요. 토론이 돼서 결론이 난 결론으로 이제 최종 결정을 하세요. 최근에 뭐 최고위원이 네. 또 선출이 맞아요. 네, 지명직 새로 최고위원 한 명, 선출이 맞아요.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또 마찬가지로 이재명 대표께서 염두에 둔 인물이 있었어요. 있었군요. 있었고 이런 사람 어떠냐 이러니까 했는데 반대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죄송합니다. 네.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명직 최고는 이번에는 지역을 배려해야 된다. 호남 출신의 주철은 최고위원이 나갔으니까 호남 네. 출신이 돼야 된다. 또 주철은 최고 위원이 이제 지명직 최고에 물러나면 그 자리는 비명이 앉는 것이 해야 된다. 좋겠다. 뭐 그런 의견들이 있었군요. 아니면 경제 전문가를 앉히는 게 좋겠다. 아니면 젊은 예. 우리 또 2030이 좀 약하니까 그 네. 부분을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 그야말로 백가쟁명의 의견들이 나왔어요. 그랬군요. 그래서 그게 처음에 이재명 대표의 뜻이랑 전혀 다른 방향으로 결론이 계속 나죠. 토론이 되면서 전체가 그분이 좋겠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결론이 모아졌어요. 네. 그랬더니 뭐 이재명 대표께서 받아들이신 그냥 거죠? 그런 게 좋겠습니다 이러면서 또 수용을 하시고 결정이 되는데 대부분의 최고위 비공개 회의에서는 예. 그런 식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재명 대표 일극체제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말도 안 돼. 일극체제면 내 뜻을 따르라. 그렇죠. 내 윤석열 생각이 같은 윤석열이 일극체제죠. 그냥 뭐 토론 이런 거 네. 필요 없이 네. 한 시간이면 50분 자기 자기 얘기 다 얘기하고. 하고 네. 반대의 의견을 묵살하고 이게 그러니까요. 일극체제잖아요. 근데 맞아요. 굉장히 다양한 얘기가 나오면서 네. 그것을 대표께서 존중하는 그런 지도부기 때문에 일극체제는 말이 통이 안 없다. 된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그동안 설 연휴 때 있었던 얘기들 쭉 얘기를 나눠봤고 이제는 이제 마은혁 재판관 임명 관련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 헌재가 오늘 원래는 선고를 2시 하기로 했다가 네. 연기를 하고 변론기를 다시 잡았습니다. 무슨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걸까요? 일단 오늘 중으로 선고가 날 거다 이렇게 네. 생각을 했는데 헌법 소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결론을 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최상목 대행이 예. 마은혁 재판관을 지명을 하지 않은 것은 임명을 하지 않은 것은 예. 위헌이다라고 이렇게 한 것 같고요. 아마 네. 조국 대표가 제기한 헌법 소원에 대한 결론은 어느 정도 냈고 거기에 대한 입장은 이제 헌재에서 밝힌 것 같습니다. 근데 우원식 국회의장께서 맞아요. 이렇게 제기한 고난쟁이 고난쟁이 심판. 심판에 대해서는 예. 아직 결론을 내지 않고 앞으로 심리를 계속하겠다 이렇게 이제 결정을 했는데 예. 전체적으로 볼 때에 어쨌든 최상목 대행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예. 이거는 위헌이다. 예. 이 부분은 이미 이제 결론을 내린 것 같고요. 그는 뭐 당연합니다. 최상목 대행이 이 국회에서 3명을 추천한 그 3사람 중에 2명은 선택적으로 임명하고 맞아요. 1명은 안 했죠. 임명을 하지 않았는데 이런 선택적으로 임명할 권한 자체가 없고요. 없다. 그리고 국회에서 선출을 한 그런 지명을 한 그 헌법기관인 헌법재판관에 대해서는 사실상 형식적인 절차거든요. 임명은? 대통령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하지 않고 적극적인 권한을 행사해서 이걸 임명을 못하게 한 거는 예. 완전한 위헌이죠. 왜냐하면 헌재의 구성은 대통령 예. 3인, 법원에서 3인, 국회에서 3인 이른바 딱 상권 분립으로 예. 헌재 재판관이 구성되도록 한 게 헌법의 정신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권한 대행이 국회의 몫인 헌법재판관을 자기 마음대로 임명을 하지 않으면 이 국회의 이 선출권 이걸 네. 무력화시킨 거라 그렇죠. 명백히 상권 분립에 어긋나는 위헌적인 행위인 거죠.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위헌이라는 거를 뭐 분명히 헌재에서 이번에 확인을 한 것 같고요. 또 헌재가 그런 내용도 오늘 결정을 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르지 않는 않으면, 것은 예. 그것도 위헌입법이다. 예, 그렇게 근데 얘기했죠. 헌법재판소 법에 있습니다. 이게 이 헌법재판소의 결정
모든 국가기관을 기속한다. 이는 반드시 따라야 된다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이미 결론은 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권한쟁의 심판의 심리를 개조하는 것은 이거는 이제 대리인 측에서 여러 가지 좀 법률적인 쟁점을 제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심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절차적인 문제죠. 네. 절차적인 문제다. 그러니까 네. 지금 권한쟁의 심판을 양쪽에서 한 건데, 그러니까 우원식 국회의장도 했지만 또 이쪽 반대쪽에서 그는 했잖아요. 헌법 소원을 했고요. 네. 여기 권한쟁의 심판을 했고, 근데 네.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아직 네. 결론이 안 난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일단 내용에 있어서는 위헌이다 라는 이 결론은 결론은 났지만, 내렸고요. 네. 근데 다만 이제 절차적인 문제 저쪽에서 제기하는 절차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추가적으로 심리를 해서 결론을 내겠다 이런 취지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런 위헌이다 결론이 바뀌지는 않을 거다 그렇다. 이렇게 보입니다. 결국은 이제 헌재를 막 흔들고 있는 극우 세력들, 그다음에 이제 뭐 국민의힘 의원들 이런 사람들의 또는 뭐 변호인단 이런 사람들의 흔들림 때문에 좀 더 탄탄하게 네. 논리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이게 위법한 위헌이다라고 하는 부분에는 결론이 났다고 보시는 거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의 어떤 논란을 막기 위해서 좀 더 탄탄하게 구성을 하기 위해서 시간이 좀 필요한 게 아니야 이렇게 좀 분석을 하시는 네,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갑자기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생각할 때는 이게 왜 연기를 했지? 연기한 거 보니까 또 바뀌는 거 아니야? 이런 이제 생각을 하실 수 있으니까. 네, 그런 그다음에, 생각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국민들이 불안해할 네, 거라고 맞아요. 생각을 해서 예. 헌재가 사실상 결론은 이미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아, 얘기를 했습니까? 방금 그런 취지로 위헌이다. 위헌이다. 마흔역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결론을 따르지 않은 것도 예. 위헌이다. 이런 이게 사실 결론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미 이제 밝혔고 예. 그렇지만 그러니까 심리 내용을 밝힌 거죠. 이거를 근데 선고하는 거는 조금 더 늦추겠다. 권한쟁의 심판 심리를 좀 더 해서 조금 늦추겠다. 그래서 헌법 소원에 대한 결론은 이미 예, 났다.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 헌법 소원을 조국 전 대표가 네. 한 거고, 네. 그거에 대해서는 결론이 났는데 네. 지금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하고 또 변호사 한 명이 뭘 또 제기한 게 있더라고요. 그 두 가지에서 네. 논의를 계속하는 걸로 네, 네. 그렇게 발표가 된 것 같던데, 이쪽 변호사 측은 뭐 어느 쪽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두 가지는 더 논의를 해보겠다는 거군요. 그러니까. 네, 네. 그래서 뭐 어쨌든 결론은 달라지지는 않을 않을 거다. 거다. 예,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예.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관련해서 여러 지금 헌법 소원 권한쟁의 심판 이게 여러 개가 들어와 있으니까 그건 아마 종합해서 한꺼번에 내리기 위해서 좀 더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야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러면. 권한쟁의 심판도 본질적으로는 헌법 소원의 내용이랑 똑같거든요. 똑같습니다. 예. 사실상 이제 그 마흔역 재판관을 예. 최상목 대행이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다. 예. 이렇게 이제 그것에 대한 결론인데 헌법 소원은 조국 대표의 경우에는 그 권한쟁의 심판의 권한이 없고 예. 그다음에 그래서 헌법 소원의 형식으로 제기를 한 제기한 거고 거고. 우원식 의장은 이제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으로서 이것을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를 한 거고 그 내용은 그 마흔역 재판관 불임명이 위헌이냐 내용은 똑같습니다. 예. 근데 그것이 그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한 거냐 이게 헌법 소원이고 네. 그것이 국회라는 권한 기관의 권한을 침해한 거냐 이게 권한쟁의 심판인데 본질은 일단 같다. 본질은 위헌이다라고 예, 한 거고요. 예. 근데 이제 다만 그 국힘 쪽이나 극우 세력에서 우원식 의장이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할 할수 권한이 있느냐. 있느냐. 예, 그거가 시비를 걸죠. 국회 본회의를 통해서 그거를 해야 되는 거 된다. 아니냐. 예. 이런 이제 지금 뭐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해서 절차적인 문제에 관해서 좀 더 심리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예. 뭐 그런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네. 크게 달라질 건 없다. 다만 시간이 좀 늦춰질 뿐이다. 이렇게 네, 말씀하셨고 사실은 그것도 말도 안. 그래서 권성동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뭐 그 회의 때인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국회의장을 국회의원 우원식이래요. 그 들으셨죠? 네네. 국회의장이라고 하면 자기들이 걸리니까 인정하는 꼴이 되니까 국회의원 우원식이었대요. 아니 우원식 의원은 의장으로서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네.
국회를 대표해서 네. 그래서 국회의 권한이 침해됐을 때 의장이 당연히 문제를 제기하는 거지. 그걸 일개 국회의원도 아니고 의장이면 국회 전체를 대표하는 기관이니까 거기서 하고 회의권도 있고 거기서 회의를 할지 말지도 결정하는 권한도 거기에 있는 거잖아요, 의장한테. 근데 그걸 격화시켜 가지고 국회의원 의원식이 제기했으니까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언니? 당연히 말이 안 되고요. 이거는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민주적 기본 질서를 아예 그냥 뭐 무시하는 그런 극우적인 행태와 다름없다 생각해요. 극우라는 게 우리가 보수를 더 넘어서 체제를 부정하는 그런 세력들 그리고 폭동으로 그렇게 이제 윤석열이 그렇게 얘기하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무너뜨리는 파괴하는 게 극우잖아요. 말로는 자유민주주의 하면서 하는 것은 법치주의 무시, 헌법 질서 무시, 헌법 파괴, 그리고 폭동, 옹호, 비호 이런 행태를 보이는 이거는 완벽한 극우의 모습이거든요. 그렇죠. 권성동 대표가 어제는 또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고 결정이 나더라도 최상목 권한대행은 거기에 따르지 말아라. 진짜. 이게 법을 뭡니까? 위반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법 위반을 뛰어넘어서 헌법 질서를 부정하는 거예요. 행동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한 위헌적인 그런 행위를 한 당의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라는 사람이 온 국민을 향해서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국민들은 헌법 질서도 부정하고 헌법재판소도 부정하고 그냥 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이 자유민주적인 기본 질서를 얼마든지 파괴해도 좋다는 선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오늘 헌재에서는 헌재 결정은 반드시 모든 국가기관을 기속해야 되고 정부 이 권한대행은 여기에 따라야 된다 이런 얘기를 오죽하면 하겠습니까? 하지 않아도 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라는 게 있잖아요. 이 헌정 질서를 파괴했던 행위가 윤석열의 이 비상계엄을 통한 내란 행위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계엄 해제도 불참하고 그리고 내란 수계를 비호하고 옹호하면서 탄핵이 되는 것을 방해하고 있고 그걸 방해하기 위해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을 폄하하고 완전히 헐뜯으면서 그 탄핵 재판이 인용이 될 때를 대비해서 미리 불복에 이런 포석을 깔고 그리고 또 위헌 결정이 나더라도 이것을 따르지 말아야 한다. 이런 식으로 선전선동하는 이거는 전형적인 헌법 질서 파괴 행위고 이런 행위가 사실상 내란 선동을 하는 그런 행위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거는 당연하고요. 이거는 진짜 묵과해서는 안 되는 매우 중대한 헌정 질서 파괴 행위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국민의힘 의원들 특히 뭐 집회 같은 데 나가가지고 박수영 의원도 그런 얘기를 하고 뭐 이런 얘기 뭐 윤상현 이런 사람들이 거의 선동에 가까운 발언들을 하고 있거든요. 헌재를 자꾸 흔들어서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윤석열 파면이라는 결정이 나와도 그걸 불복하겠다는 의사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네, 맞습니다. 어제 주말에 부산에서 집회가 있었죠. 그 집회가 이제 탄핵 반대 극우 집회가 있었는데 있었죠. 거기에 이제 전한길 그 한국사 강사 이분이 이제 최근에 극우 유튜브로 변신을 하셨죠. 그분이 이 헌재에 대해서 뭐 헌재를 휩쓸자 뭐 그게 대해서 완전히 헌법재판관들 그 네 사람의 이름을 일일이 이제 거론을 하면서 그 헌재를 이제 휩쓸자라는 선동적인 그런 발언에서 이거는 지난 서부지법의 그 폭동 거기에 준하는 그런 뭔가 그런 행위를 암시하는 그런 선동하는 행위로 볼 수가 있고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그것을 말리고 이 아무리 우리가 불만이 있더라도 이 헌정 질서 내에 법치주의 범위 내에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뭐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점잖게 타일러야 될 국회의원들이 그 현장에 연단에 올라가서 거기에 부안 애동을 하면서 뭐 헌법재판소 뭐 사법 카르텔을
뭐 쳐부셔야 되고 싸워서 이겨야 된다, 뭐 싸우자 이런 선동을 그 네. 현장에서 일삼고 그러니까요. 또 박수영 의원의 경우에는 지금이 뭐 6.25 네, 뭐 이런 그러니까. 상황과 같다라고 이런 그 반국가 세력을 뭐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뭐 이렇게 뭐 말씀을 드렸다 뭐 네. 이러면서 선동을 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체제를 부정하는 발언을 맞아요. 서슴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국민의힘이 점점 이 내란을 매개로 해서 극우 세력화 되어가고 있다는 맞아요. 그러고 있어요. 명백한 증거입니다. 네, 네, 네. 극우라는 건 체제 전복을 꾀하는 그렇죠. 세력이에요. 네. 그야말로 반국가 세력으로도 볼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위헌정당 해산 사유에도 해당될 수 있는 해당된다. 매우 중대한 범죄 행위로 점점점 한 발씩 다가가고 있다. 그래서 정말 위험 수위에 예. 다다랐고 선을 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예. 정말 정신 차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더 이상 예. 이 극우 쪽으로 이렇게 가서 이게 결국은 이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에 대한 불행이기도 하지만 예. 대한민국의 정치에 대한 불행이거든요. 그렇죠. 어쨌든 이 좌우의 날개를 가지고 균형을 가지고 정치가 가야 되는 건데 예. 한쪽이 이렇게 극우화되면서 정말 치우치게 된다면은 이 정치가 정상화되지 않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국민의힘이 제발 좀 정신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전환기 씨 같은 경우는 민주당에서 그럼 고소 고발은 혹시 안 합니까? 내란 선동 당 이런 걸로? 차원에서 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예, 예. 시민단체 쪽에서 이미 고발 조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란 선동, 선전 네. 이런 제목으로. 네. 그리고 오늘 이제 권성동 그리고 권영세 두 사람이 비대위원장하고 그러니까 대표와 원내대표인 거잖아요. 비대위원장이 대표 역할을 하는 거니까 윤석열을 면회하러 갔습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우린 친구니까 간다. 우리는 당이 공식적으로 당 지도부가 간 게 아니라 그냥 우린 개인 차원에서 간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어머님? 아니 그러니까 자기가 비대위원장이고 원내대표인데 우리 그냥 개인 차원으로 가는 거야. 이 논리적으로 맞습니까? 말이 안 됩니다. 이게 한 정당 더구나 집권 여당의 예. 지도부잖아요. 예. 쌍권정 이렇게 쌍권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부르죠. 두 권 대표들께서 하시는 행위는 예. 다 정치적인 겁니다. 이재명 대표께서도 늘 우리 최고위에서도 하는 얘기가 예. 이 대통령이나 이런 지도부에 있는 사람들은 사적인 행위가 그럼 있을 수 없죠. 없다. 네, 어떤 모든 행위를 것은 하든. 정치적으로 해석된다.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맞아요. 모든 행동을 조심해야 조심해야 된다. 된다. 이렇게 늘 말씀을 하시거든요. 두 분이 그 국민의힘을 대표하는 예. 지도부입니다. 지도부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의 행위는 본인들이 아무리 그 개인적인 행위라고 우겨도 예. 이건 정치적 행위로 모든 국민들이 받아들이죠. 보고 그렇게 네.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당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지도부가 예. 내란 속의 윤석열을 접견을 했다. 예. 이 사실상 내란을 종식시키고 이 국헌 문란이나 헌정 문란을 사실상 종식시키고 정리를 해야 할 책임이 있는 집권 예. 여당 대표들이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란을 이렇게 더구나 수개를 구치소에 가서 접견을 하는 거는 이거는 어떤 정치적 의미를 가지겠습니까? 해석은 당연히 국민의힘이 지도부가 내란 수개를 옹호하고 옹호한다. 비호하고 그럼요. 있구나. 그렇게 해석을 국민들이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그래서 그렇게 할 이거는 수밖에 없죠. 국민의힘에도 굉장히 해가 아니죠. 되는 맞아요. 그런 행위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개인적으로 가서 접견을 하고 싶고 뭐 거기에 대해서 뭐 인간적인 도리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도 예. 그런 것을 국민의힘 지도부에 있는 이상 하면 안 되죠. 국민을 보고 그걸 또 자신의 속해 있는 정당을 보고 행동을 해야 되는 거지. 그렇게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의 해당 행위죠. 그런 해당 거는 행위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 공인 의식이 너무나 네.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일본의 총리들이 야스쿠니 신사에 막 공물 보내면서 그러잖아요. 개인적 자격으로 그래도 비판하잖아요. 그럼요. 총리라는 인간이 그러면 안 된다 이러면서 비판을 하는데 아니 자기들은 나 개인적으로 간 거야. 그러려면 비대위원장 자리 내놓고 가든지 원내대표 자리 내놓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만약 예. 개인 자격으로 가려면 맞습니다. 그거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 행위잖아요. 내란 수개 그리고 지금 비상계엄이라는 국헌 침탈 행위를 한 그런 그 자당의
출신의 대통령을 현직 국민의힘 지도부가 가서 접견한다. 예. 상징적인 정치적 그렇죠. 행위입니다. 상징적 이름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치적 행위를 우리 국민의힘은 내란 수계를 옹호하는 정당이다. 네. 이런 것을 만천하에 알리고자 하는 그런 목표가 아니라면 그러면 그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그렇게 하고 싶으면 그 네. 지도부 자리를 내려놓고 가야 그렇죠. 되는 거죠. 내려놓고 개인적으로 해야 되는 맞습니다.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아까 말씀하신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늘 얘기하는 건 최고위원들은 그냥 개인 자격으로 무슨 행동을 해도 그게 논란이 되고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말조심을 해라. 이거는 결국 본인들이 갖고 있는 직책에 대한 어떤 그 무거움, 공직으로서의 무거움 이걸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깃털보다 가벼워요. 내가 비대위원장이든 원내대표든 상관없어. 그냥 가서 개인적으로 하면 되는 거지 뭐가 문제야. 그리고 막 헌재 재판관들 공격하고 막 법을 흔들고 법 취지를 완전히 무시하는 행동이잖아요. 둘 다 검사 출신이잖아요. 검사 출신 친윤. 이 사람들은 법은 그냥 자기 생각에도 없어요. 그냥 막 공격을 해야 돼. 사실이 아닌 것도 얘기하잖아요. 예를 들면 뭐 문영배 재판관이 이재명 대표의 뭐 문상을 갖다는 등 조의금을 했다는 등 이거 나중에 아니고 말고 아니면 말고잖아요. 아니면 말고 너무 무책임한 뭐 하는 겁니까? 정말 깃털처럼 가벼워요. 가벼운 그런 네. 행위죠. 네. 예, 그래서 정말로 공인 의식을 네. 망각한 부적절한 행태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그 자신들이 그 개인적인 인간적인 도리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면 네. 그러면 자신들의 행위가 어떤 반향을 일으키는지 한번 돌이켜 보시면 압니다. 지금 자기들이 개인적으로 그 구치소 방문을 하는데 예. 개인적인 행위면 그게 언론에 나올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없죠. 근데 온 언론에 도배가 다 됩니다. 돼요. 기사가 네. 되고 맞습니다. 국민의힘발 주요 기사로 지금 오늘 계속 예. 도배가 되고 있거든요. 그럼 이거는 이미 개인적인 게 아니라 정치적 행위로 넘어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가서 발언을 하는 모든 것은 정치적 행위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무거움을 좀 인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차후에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제 가지 않겠어요? 비대위원장 나가고 원내대표 갔으니까 면제부가 되는 거잖아요. 뭐 우리가 가면 어때 그러면서 이제 눈치 보던 사람들도 줄줄이 가서 이제 면회하겠죠. 참나 뭐 하는 그러니까 내란을 그냥 그 옹호하고 그러면 같은 세력이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좀 답답하고 또 하나 이제 만약에 오늘 헌재에서 결과가 나오진 않았지만 헌재가 이게 위원이라고 결정을 해서 마은혁 재판관 임명 안 한 게 위원이라고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최상목이 원래는 오늘도 2시에 원래 그 뭐죠 국무회의 하려다가 1시간 늦춰놨잖아요. 그것도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헌재 재판 결과를 보고 뭐 하려고 했나 이런 생각도 들던데 국민의힘에서 지금 압박해서 그걸 받아들여 가지고 임명을 안 하면 그럼 이제 헌법 위반이 되는 거잖아요. 위법이 되고 그러면 과연 최상목에 대한 탄핵을 어떻게 할 거냐 민주당 입장에서 이건 아직 논의는 안 됐죠. 아직 논의를 하지는 않았고요. 예. 저희들이 오늘 최고위에서 거의 대부분의 지도부 이제 와 최고위원들이 예. 경고를 했습니다. 경고를. 최상목 대행에게 예. 경거망동하지 마라. 그리고 이미 선별해서 임명을 한 것 마은혁 재판관을 그 빠뜨린 것 이것 자체도 이미 위헌 위헌이다. 위법이다. 그래서 뭐 탄핵 마일리지는 이미 쌓여져 있다. 그런데 헌재의 결정에 불복해서 또 재판관을 임명을 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돌이킬 수 없는 위헌 행위이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는 단호한 결단을 할 것이다. 뭐 이 정도로 지금 경고를 했고요. 예, 그래서 최상목 대행이 좀 잘 판단해서 헌법을 위반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기를 예. 그러니까 헌법을 예, 위반하는 순간 탄핵의 사유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탄핵 마일리는 쌓여 있지만 이미 탄핵 예. 사유는 이미 차고 넘치죠. 차고 넘칩니다. 그런데 헌재에서 이거 위헌이야. 그렇게 안 하면 위헌이야라고까지 얘기했어요. 헌재가 네. 직접. 네. 그럼 이거는 뭐 묻지도 따지지 말고 물론 그 상황이 아직 안 왔으니까 저희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또 전 의원이 여기서 한마디 하면 또 이제 언론이 난리를 칠 거니까 조금도 이거 보고 있다가 막 이제 기사 쓰겠지. 그래서 일단 네. 결과 나올 때까지 기다려 보지만 네. 엄중히 경고했다. 민주당 네. 최고위원회 지도부는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지면 그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될 거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신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 우리가 이 헌법 질서를 만들고 법을 만들고 이러는 거는 약속이잖아요. 약속이죠. 그리고 그러한 약속을 가장 존중하고 지켜야 되는 자리가 대통령이나 공직자들입니다.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걸 무시하고 헌법을 무시하고 법을 무시해서 지금 내란죄로 구속되어 있는 거고요. 그런데 최상목 대행의 경우에도 똑같은 의무가 있습니다.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하는 것은 반드시 공직자는 따라야 된다. 맞습니다. 헌재가 그래야죠. 오늘 끝까지 얘기를 했어요. 오죽하면 그런 얘기를 맞습니다. 하겠습니까? 그리고 헌법재판소법에도 그런 규정이 있어요. 예. 헌재의 결정은 국가기관을 기속한다. 기속한다. 그러면은 이 정도에서면 최상목 대행은 헌재의 결정이 마음에 안 들어도 헌법과 법률을 따라야 되는 그렇죠. 겁니다. 그 헌법과 법률을 따르지 않고 그걸 무시를 하면은 이거는 정말 어쩔 수 없는 단핵 사유예요. 명백한 단핵 사유입니다. 그래서 제발 그런 그 위헌 위법 행위를 하지 말라라고 오늘은 아주 저희들이 세게 경고를 했고요. 예. 조금 지켜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전현희 의원도 최고위원회에서 그 발언을 하신 거예요? 최고위원 네, 발언에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좀 쟁점이 되고 있는 게 뭐 정확한 법 명칭 모르겠고 토론회를 하잖아요. 오늘 이재명 반도체 대표가. 특별법 반도체 토론회를 지금 막 보고 지금 오셨군요. 따끈따끈한 그래서 이걸 내용으로 어떻게 왔습니다. 처리하냐가 대단히 왜냐하면 노동계는 지금 엄청나게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네, 국민의힘에서는 처리하자고 주장을 하고 있고 노동 시간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오늘 토론회는 그냥 결정 낸 거 없이 그냥 해보자는 거잖아요. 의견을 들어보자 이런 취지인 네, 거죠. 맞습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오늘 이제 토론회를 주제를 하셨고요. 노동계 4인과 경영계 4인. 그래서 이 각각의 노동계와 경영계를 대표하는 분들의 그 노동 반도체 특별법상 노동 시간 문제를 의견을 청취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민주당의 입장을 향후에 정할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반도체 특별법은 민주당이 지금 대한민국의 주요한 먹거리 산업인 반도체를 지원하고 살리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법을 발의를 했어요. 그랬었죠. 그래서 거의 100조 가까이 되는 그런 이 국가 예산을 지원을 해서 반도체 산업을 더 부흥시키고 발전시키겠다 이런 취지의 법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때는 이제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런 이제 노동 맞아요. 시간 가지고. 문제를 이제 더 추가한 그런 이제 법안을 법으로 자기들 나름대로 내면서 이게 이제 쟁점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회에서는 그 이재명 대표가 쟁점 2개는 정리를 하셨어요. 제일 지금 현안 중에 이제 노동시간 문제에 대해서 경영계에서는 총 노동 시간도 더 늘리자는 거냐. 지금 현재 법정 노동 시간 있잖아요. 있죠. 반도체 산업에 한해서는 예외적으로 총 노동 시간을 늘리자는 거냐, 주장. 아니면 총 노동 시간은 그대로 두고 실질적으로 한시적으로. 노동 시간을 유연화해서 집중적으로 뭐 예를 들면 뭐 5개월이면 일주일, 몇 개월, 한 몇 달이면 개월 이런 식으로 집중적으로 뭐 밤샘 해서라도 그 가업을 완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그 나머지는 좀 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노동 시간을 총 노동 시간을 유지하면서 그 노동 시간 자체 운용을 유연화하겠다는 건지 이 2가지에 관한 입장을 분명히 해라. 그래서 경영계 쪽에서도 좀 뭐 약간은 이제 서로 다른 얘기도 있고 이렇지만 그 일단은 기본적으로 경영계에서도 총 노동 시간을 유지하려는 입장이다. 그 체계 전체를 흔들려는 것은 아니다. 이런 발언을 했었고요. 그러니까 총 노동 시간은 유지하는 가운데 유연성을 가져오자. 이게 이제 주장이군요. 그러니까 이제 노동계 쪽은 그렇지만 사실은 그런 입장을 좀 믿기가 어렵다. 결국은 총 노동 시간을 늘리려는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는 거군요. 우려가 있다. 그래서 이제 대표께서는 우리 민주당이 이제 추진하는 반도체 특별법은 총 노동 시간을 늘리지 않는 이 부분은 우리가
그 입장으로 정하겠다. 정하겠다. 노동시간 늘리지는 네, 않는다. 그래서 노동계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우려할 필요는 없고, 그리고 경영계에서도 거기에 동의한 걸로 알겠다 해서 그 부분 쟁점을 정리를 했고요. 정리가 됐군요. 그리고 또 하나는 노동계에서는 이 반도체 특별법을 통해서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만 이런 이제 노동시간 유연제를 하려는 게 아니라 이것을 매개로 다른 산업에도 그렇게 도미노식으로 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다. 이런 이제 입장인 거고 이재명 대표께서는 그 쟁점에 대해서도 민주당 의원들과 그 입법한 그런 취지가 이것은 특별법이고 반도체 법에 한해서만 적용을 하는 거고 다른 산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특별법을 제정하지 않는 이상 도미노식으로 그렇게 넘어가는 일은 없을 거다. 그리고 다른 산업에 대한 특별법 제정도 반도체법도 이렇게 어려운데 그게 되겠냐. 그래서 노동계의 그런 우려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쟁점은 일단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가 됐군요. 예. 그리고 그러면 노동 시간을 총량을 늘리지 않으면서 반도체 산업에 한했으면 유연하게 이런 노동 시간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문제를 노동계가 동의를 할 것이냐 또 뭐 산업계는 뭐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의하는 것 같은데 이 양자 간의 합의를 이룰 수 있는 것인가 요게 남은 것 같습니다. 핵심이. 근데 거의 뭐 그는 뭐 어느 정도 해결 여지도 상당히 있지 않을까. 그럼 결국은 이제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거기서 어떤 의견이 나온지를 보고 그걸 가져와서 이제 민주당이 최종적인 결정을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총 노동 시간은 변화가 없다. 이건 못을 박은 거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발의하는 법에는 그 내용이 담긴다는 거죠. 그리고 산업계에도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는 취지로 산업계에서도 동의한다는 취지로 나왔군요. 유연 근무 시간을 탄력적으로 유연화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지 총 노동 시간을 늘리라는 것은 아니다. 이런 취지로 이제 삼성 쪽에서 그렇게 좀 입장 정리를 했군요. 했습니다. 그럼 오늘 이제 또 본회의가 열리잖아요. 2시부터. 오늘 본회의는 어떤 내용으로 열리게 됩니까? 국회가 이제 지금 임시회의를 다시 이제 개의하는 거고요. 그리고 뭐 나머지 이제 몇 개 이제 사안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앞으로 뭐 의사 일정 이런 걸 정하는 거죠. 또 하나 최상목이 이제 내란 특검을 거부권을 행사했잖아요. 그건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까? 오늘 너무 쟁점이 많아가지고 그거에 대해서는 논의는 안 됐지만 이제 당 국회로 넘어왔기 때문에 재의결 이제 과정을 거쳐야 되고요. 또 뭐 재의결을 갈 건지 아니면 따로 법을 발의를 할 건지. 그렇죠. 내용을 이제 예전에는 많이 뺐는데 다시 강력한 법을 발의를 할지 이건 좀 이제 앞으로 토론 과정을 거쳐서 결정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어차피 이렇게 된 마당에 더 센 걸로 가야 되지 않을까. 많은 또 지지자분들께서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요. 뭐 그런 부분 포함해서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역구에 설 명절에 꼭 가셔야 되는 거죠, 참. 이제 지금 본회의장에 본회의장에 가셔야 되니까. 가야 되니까 인사만 드리고. 그래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전현희 의원 TV 한번 보여주세요. 전현희 TV 얼마나 늘었는지. 왜냐하면 지난번에 오마이 TV 나와가지고 많이 늘었잖아요. 많이 구독자가. 늘었습니다. 진짜 너무 감사드립니다. 비교가 너무 많이 돼가지고 오마이는 아직 명함을 내지도 못할 수준이지만 그러나 상당히 오마이TV 덕분으로 많이 여기서 홍보 한번 늘었습니다. 해가지고 지금요 윤석열 탄핵 전현희 TV 5만 명이나 5만 3천 명이네요. 그때 4만 8천 명에서 우리 5만 명이 넘었 교수님께서 지금 좀 더 구독자 늘려달라 말씀하셨고요. 5천 명이 늘었습니다. 5천 명이 늘었죠. 이후에 근데 그 뒤에 또 안 늘고 있네요. 여기 와서 얘기하면 늘고 아니면 안 늘고. 아니 교수님께서 언급을 해주셔야 그렇습니까? 늘더라고요. 보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5만 3천 명, 5만 5천 정도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지금 5천 명이 거의 들어와 계셔서 4,500명 들어와 계시니까 전현희 TV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지금 전현희 TV 가셔가지고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현희 의원을 살려야 됩니다. 전현희 의원 지금 열심히 윤석열 탄핵을 외치면서 저 사진이 두 개가 다르잖아요. 탄핵 옆에 얼굴 보십시오. 전사, 여전사.
그 여전사의 모습 여러분이 네. 전현희 의원이 열심히 싸울 수 있도록 가서 꼭 구독해 주세요. 구독하는 거 뭐 돈 드는 거 아니고 그냥 구독만 눌러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5만 3천 명이니까 5만 5천 명 만들어 주시면 또 전현희 의원이 또 오마이 TV에 또 여러분 시청자들 고마워하지 않겠습니까? 네. 여기 안 오면 안 느는 것 같아. 하루에 한두 명 늘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대체? 교수님이 좀 늘려달라 해야 이 간신히 좀 늘고 늘어주세요, 있는데요. 여러분. 이게 제 예. TV의 시청자가 구독자가 느는 게 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게 예. 이재명 대표께서 최고위원들과 민주당 의원들이 예. 좀 더 유튜브를 열심히 맞아요. 하고 여기서 우리가 하나의 방송국처럼 민주당의 생각이나 이런 걸 네. 전파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너무나 이른바 레가시 미디어들이 너무나 우리의 주장을 보도를 안 하고 있고 국힘 주장이 마치 맞아요. 전부인 거냐 그렇게 많이 보도가 되고 있어서 예. 우리가 미디어 이런 파워에서 굉장히 뒤처지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더 열심히 최고위원들과 민주당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유튜브 구독자도 예. 늘리고 좀 그런 이제 상대방을 향해서 대포를 좀 빡빡빡 맞습니다. 쏴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하셔가지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막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이 구독자 수가 적어가지고 아니 그래서 파워가 좀 많이 파워가 떨어집니다. 약합니다. 그래서 좀 이게 파워를 좀 많이 좀 구독 실어서 아니 충전을 좀 지금,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 지금 눌렀습니다. 계속 올리고 계세요. 네. 그래서 김병주 의원한테 뭐 네. 놀림을 당하는 건 아니지만 비교를 당하시잖아요. 김병주 의원이 맨날 제 옆자리에서 김병주 의원님 지금 45만 명을 많잖아요. 넘었는데 저보다 10배 이상 그러면서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부끄럽고 좀 부끄럽습니다. 민망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좀 10만 명이라도 넘어야 예. 제가 좀 어디 가서 힘이 생기죠. 명함이라도 명함이라도 내고 내밀죠. 그래야 또 이게 파워가 생기는데요. 예, 맞아요. 10만 예. 명 되면 유튜브에서 그것도 보내주잖아요. 이렇게 네, 실버 네. 버튼 네. 그거라도 한번 받으시고 이래야 되는데 5만 3천이 웬 말입니까? 여러분 빨리 구독했습니다. 계속 올리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댓글에 구독했습니다. 계속 올리고 계시거든요. 한 1분만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구독 5만 5천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구독해 주시고 그래야 전현희 의원이 더 열심히 뛰지 않겠어요? 쇼츠도 그렇고 동영상도 그렇고 나중에 제가 한번 출연을 해야겠네요. 근데 네. 지금 생방송은 안 하시잖아요. 여기서는. 생방송 최근에 합니까? 시작해서 아, 4번 그렇습니까? 정도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한번 교수님 모시고 또 하는 영광을 그럼요. 부탁드립니다. 제가 전현희 의원 일이라면 제가 그냥 뭐 맨발로 가서 뛰어나서 하겠습니다. 구독했다고 여러분이 많이 올려주고 계시는데 지난번에 구독했다 이런 분도 계시고요. 많은 분들이 구독했다고 올려주고 계시니까 아마 이제 오늘 또 가시면 더 늘어나지 않았을까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네, 너무 전현희 의원이 감사합니다. 정말 여기 보면 지난번에 구독했습니다. 구독 이미 구독 완료 이렇게 구독 완료 링디님도 그렇게 올려주고 계시고요. 고맙습니다. 한영란님 방금 구독했습니다. 구독했어요. 콕인가요? 어쨌든 진즉에 구독했다. 감사합니다. 전원입니다. 구독 지금 여우 잡는 샷건님도 지금 햇님 달님님도 로즈 70님도 영원한 세상을 선한 영향력으로 더 MMOM90님도 티모성님도 감사드리고요. 구독 전현희 요원님 응원합니다. 요원이라고 이미 구독했다고 겨누랑 태양님도 감사해요. 방금 구독했다 곰곰이의 생각나는 너무 감사드립니다. 젠즉 구독했다. 네. 국독이라고 쓰셨네요. 어쨌든 이렇게 많이 해주셔서 꼭 5만 5천 다음번에 말씀 5만 5천 넘을 수 있도록 네. 신기하죠. 이렇게 빨리 늘어나는 네, 게 깜짝 그러니까요. 놀라셨다면서요. 진짜 지난번에. 순식간에 몇백 명이 그냥 방송 중에 이렇게 막 늘어나잖아요. 늘어나서 근데 평소에 하실 때는 전혀 한 안 명씩 늘어납니다. 너무 좀더 안타깝습니다. 열심히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 몇 명 들은 거예요? 100명 들었어요 지금? 네, 그 사이에 100명 100명 늘었죠. 늘었습니다. 100명 또 늘었습니다. 네. 여러분이 이렇게 눌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지금도 구독합니다. 뭐 많은 분들이 방금 구독했습니다라고 올려주셨는데 구독하는 거 돈 드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힘을 모아주셔야 전현희 의원도 열심히 싸울 수 있고 이재명 대표 옆에서 가장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고 함께하는 분이십니다. 최고위원 중에 제가 볼 때는 제가 또 찐명 감별사 중에 한 명 아니겠습니까? 찐명 감별사 네. 제일 열심히 하시는 분이에요. 이재명 대표를 옆에서 이렇게 함께하면서 지지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이분이 진짜 대통령이 되시면 대한민국이 정말 행복해지고 그럼요.
국민들 먹고 사는 문제 정말 해결할 수 있겠구나.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정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열심히 저도 힘을 보태서 반드시 이재명 대표가 집권하는 예. 민주당을 만들도록 제가 앞장서서 최전선에서 대포 팡팡팡 팡팡 쏘면서 쏘면서 나가셔야 예, 됩니다.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 탄약을 좀 비춰갈 수 있도록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냥 보좌진들도 열심히 하세요. 사진 찍어서 올리고 막. 아니 이게 10만 원 돼야지 이게 뭔 말입니까? 5만 원 그러니까요. 얼마나요? 부끄럽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진짜. 전현희의 그 명성에 걸맞지 않습니다. 10만 돼서 실버 버튼 나오면 여기 와서 그 네. 뭐지 그거? 언박싱 언박싱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마이가 도와줘서 10만 명이 될 수 네. 있도록 여러분 해주시고요. 자 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인사 한마디 부탁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열심히 최전선에서 윤석열 내란 수계 내란 종식시키고 또 극우 세력 국민들에게 항복할 수 있도록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해는 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현희 의원께서 또 새해 인사 전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윤석열 탄핵이 되는 그날까지 끝까지 싸워주시고 이재명 대표 옆에서 꼭 수호천사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예.